제가 지금 이제 우리 슬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협의 이혼 중이시고, 이제 아내가 자기에게 이제 큰 상처를 받아 가지고 자기를 무서워하고 이제 사랑하는 마음까지 없어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예. 어 아내 앞에서 좀 자살 시도를 하셨다고. 근데 자기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셔서 그런 거죠. 이게 뭐 행동하시는 거 보면은 뭐 자살 시도를 하셨다든가 이런 행동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행동들을 한 거는 이제 자기가 이혼을 안 하시고 싶은 마음에 하신 거죠? 예. 당연히 괜찮은 겁니다. 이게 행위 자체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 자체로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셔야 돼요. 아내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 숙려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혼하시려면 바로 이혼을 할 수 없고 이제 "좀 생각해 봐라." 하면서 이제 법원에서 얘기를 해 줍니다. 숙려 기간이라고 해요. 그게 3 개월 동안 갔는데 이제 아내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는 기간이라고 하십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엄청 노력을 하시고 계시대요. 현재 2 아이가 계시고 2 아이가 있으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아내는 내 주변에 이혼하고 잘 사는 가정들도 있다. 뭐 문제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혼에 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아내분은 생각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자,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점이 안 좋고 좋은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싶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쭉 얘기를 들어보시면요. 아주 결정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아내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이혼을 하면은 아이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이유, 결과적으로는 이 밑에 1 번, 2 번, 3 번, 4 번, 5번 이 카페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요. 다 아내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고 다시 재회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요약해서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예. 제가 여자분들도 상담 많이 한다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혼하신 여성분들도 저한테 상담 많이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 아내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실제로 이혼을 해 보면요. 이혼녀라는 타이틀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전 어디를 가도요. 어 여자가 혼자서 살아가기가 매우 이 세상이 살기 어려워요.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보죠. 대한민국 안에서도 여자가 이혼하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경험을 해 보시면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 다른 이혼녀가 돼 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도 문제고요. 아무튼 그런 굉장히 어 이혼녀가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는 걸 저는 상담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슬기님의 와이프분은 아직 경험을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렇다 보니 그건 그렇고, 일단 그건 그렇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이제 제가 상담한 내용에 대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리는 거고, 어 일단 제가 그 밑에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현재의 제 마인드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 아내의 시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 중, 뭐 예전에 제가 했던 안 좋은 행동들을 되돌아보면서 안 하려고 하는 노력 중, 뭐 자기를 먼저 아껴야 상대방도 아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노력 중,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아무튼 뭐 더 자세하게 뭐 상담 내용은 더 자세하게 들어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예. 수익이님 들어오셨군요. 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냥 쭉 일단 이 상담 내용만 보고서는 계속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위에 있는 상황도 한번 쪼금 고려를 한번 해 볼게요. 위에 있는 상황들도 한번 고려를 해 볼게요. 아내가 요번에 자기랑 만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뭐 위에 보면은 카톡을 보내면 답은 안 하고 읽고 씹는 그런 행동도 하시고요. 아내가 만나기 전에 이런 얘기도 했대요. 자기가 여보라고 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자기를 그냥 친구처럼 대해 주면 안 될까? 왠지 뭐 이런 불편하다. 마음이 안 가는데 뭐 이런 거 굳이 여보라고 호칭을 부르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요. 실제로 우리가
그 프레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프레임. 제가 얘기를 해 드렸지만 이 사람의 가치라는 건 상대적인 겁니다. 네. 사람의 가치라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예. 이 프레임이라는 것들을 어느 쪽에서 제가 저번 첫 번째 시간에도 설명을 해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도 설명을 해 드렸지만 어느 한쪽에선 쫓아다니는 쪽이 있으면은 어느 한쪽에선 밀어내는 쪽이 분명히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슬기님 아내분이 좀 밀어내고 부담스러워하는 행동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제외를 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프레임을 높이셔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 드리는 거니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방법을 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 제가 생각하기엔 그러니까 우리 쫓아다니는 사람의 행동들에서 정반대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해법이 될 겁니다. 근데 일단 대부분의 쫓아다니는 행동들, 프레임이 상대적으로 낮은 입장에서는 어떤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냐면 어 상대방을 좀 스페셜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예. 특별하다라는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상담을 해 드렸던 우리 기존 회원분들이 있는데 그 회원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 그 여자친구가 있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막 이렇게 "아 연락 좀 많이 해라. 날 좀 뭐 왜 그 주말마다 나를 만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자주 연락을 해야지 관계가 더 잘 생기고 뭐 사랑을 더 하는 거야. 우리 자주 만나야지 좀 더 뭐 우리 감정이 더 좋아지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가 프레임적으로만 얘기를 해 드릴게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프레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남자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냐면 "나는 너 아니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상대방을 가르치려는 행동을 하고 있죠. 그 남자분은 제가 지금 상담을 해 드리는 그 남자분은 어때요? 여자친구를 가르치려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가르친다라는 건 뭐예요? "너를 뜯어 고쳐서라도 너랑 꼭 만나야겠어."라는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겐 특권이 생깁니다. 상대방 여성에게는요 특권이 생겨요. 이건 여자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 특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인간은 누구나 이건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어떤 사람이 특권이 생기게 되면 특권을 이용을 하게 돼요. 특권을 활용하게 돼요. 자기가 특권을 가지고 나는 그 남자에게 있어서 스페셜한 존재잖아요. 그러면은 그 특권을 활용합니다. 월권 행동을 한다는 거죠. 너 그러면은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한다든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좀 상대방에게 일단 우리 슬기님에게 얘기를 해 드릴 부분은 뭐냐면 상대방을 가르치려는 행동을 하지 마시라는 걸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예. 예 그렇죠. 성우님을 상대로 맨날 가르치고 뭐 잘못한 것을 그러면은 그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질려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맨날 나 데리고 너는 뭐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그 사람이 자꾸 나한테 가르치는 "너는 사랑을 잘 몰라. 너가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내가 사랑을 모릅니까? 그 사람은 사랑을 잘 아나요? 예. 아무튼 여튼 간에 이제 어떤 특권을 부여하게 되면은 인간들은 남자나 여자나 특권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남자들끼리도 얘기를 해 볼까요? 남자들끼리 어떤 내 친구가 있는데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직원이 있어. 근데 그 직원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다고 스페셜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갖다가 대접을 해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직장에서는 어떻게 대접을 해 주죠? 돈을 더 많이 주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돈과 비용과 휴식 시간을 많이 제공을 해 줘야겠죠. 이런 거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활용하게 돼요. 그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특권을 활용하게 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슬기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지만 절대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자기의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절대 가르치려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예. 자기가 뭘 잘한다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예. 예. 일단 여러분들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지만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행동을 버리십시오. 가르치려는 행동은요. '그 사람밖에 없다.'라고 특권 의식을 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다라는 건 그 사람을 고치겠다는 얘기고요. 고쳐서라도 내가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아쉬운 사람이에요? 내가 아쉬운 사람이에요? 내가 아쉬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우리 슬기님 같은 경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여자 아내분을 자꾸 가르치려는 행동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얘기했지만 쫓아다니는 행동이 되고 여자친 여 아내분이 그 불편해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아까 전에 지금 사연에서도 봤다 보셨다시피 지금 여보라고 하는 게 불편하다고 하죠? 예. 그러면 저였다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슬기님이었다면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 너가 여보라고 부르든 말든 그건 너가 선택을 하는 거다. 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너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한테 연락을 하고 싶어서 연락을 하는 거지 내가 "야 너한테 연락하라 마라." 이렇게 강요해서 연락을 하면 그게 진짜 사랑인가요? 예.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내가 "너 무조건 오늘 저녁 뭐 아침 매일매일 너 나한테 연락해."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걔가 연락을 하면 그게 사랑이에요? 예. 그렇게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너가 여보라고 부르고 싶을 때 여보라고 불러라."라고 저런 선택권을 줄 것 같습니다. 예. 왜? 내가 강요를 해 가지고 여보라고 부르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내 가치가 너무 낮아지잖아요. 그죠? 그 상대방의 가치는 높아지고 나의 가치는 너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분이 나를 선택을 안 할 거예요. 3 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3 개월이라는 시간 후에도 나를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 부담스러우니까. 한 집에 사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얘기를 해 드리면 연애와 결혼이 좀 다른 점이 뭐냐면 결혼이라는 것은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맨날 같은 침대에서 일어나고 맨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 존재가 그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뭐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상대방의 가치를 좀 더 빨리 평가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카테고리아가 좀 더 빨리 일어납니다. 예. 카테고리아가 좀 더 빨리 일어나요. 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프레임을 가졌는지 빨리 파악한다는 거죠. 어떤 가치의 사람인지를 빨리 파악해 버린다는 거죠. 예. 왜? 매일 맨날 자고 일어나고 맨날 같이 생활을 하는데 모를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우리가 데이트를 할 때는요. 잠깐 속여 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꾸밀 수는 있겠죠. 그래서 결혼과 연애가 좀 다릅니다. 쪼끔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연애도 많이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 사람을 뭐 오랫동안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 가지고 예. 그런 걸 이제 그런 점이 쪼금 '연애랑 결혼이랑은 쪼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마도 이 여성분이 이 슬기님의 와이프분이 매일매일 우리 슬기님과 마주쳤겠죠. 한 집에서 살면서 슬기님이 어떤 사람이 어떤 프레임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고 그 사람의 몸으로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프레임이 낮아져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거니까 좀 더 프레임이 낮을 만한 행동을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봐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가르치려는 행동하지 마시고 그 아내분에게 선택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너가 편한 대로 해." 너가 정말 제가 얘기했지만 "너가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 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굳이 억지로 얘기할 필요 없어. 그렇게 부담을 갖게 하면요. 그 아내분이 나를 선택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방법적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예. 자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 드리고 지금 현재 보이는 문제점들만 제가 포착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연애에도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또 해 드리는 거고요. 예. 연애랑 똑같습니다. 예. 거의 방법 똑같은데 많이 붙어 있다라는 거 차이뿐이죠. 예. 어 그리고 일단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좀 도움이 되시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방법적으로만 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잘 들어주시기만 하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예. 여자분들은요, 이게 여러분들이 작업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남자를 만나든 여자를 만나든 어떤 사람에게 내가 뭔가 자꾸 말을 많이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가르치려는 행동을 하고 뭔가를 노력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만히만 있으면은 사실은 중간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대부분의 연애 못 하시는, 사모님 오셨군요. 대부분의 연애를 못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예. 뭔가를 해 주려고 해요. 선물을 사 줘야 되나? 내가 좋아한다는 얘기를 해 줘야 된다? 내 감정을 표현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연애에 실패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 그쵸. 예.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 우리 슬기 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그런 거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갖기, 이게 쉽지는 않은데 그거는 제가 수업을 해 드리면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지 차근차근히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이거 정말 얘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마인드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요, 진짜 시간이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 슬기 님을 위해서 제가 마인드적인 부분을 쪼금씩 얘기를 해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수업은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상담 내용을 해 가지고 방법적인 것만 좀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예. 대화할 때 자기 주장보다 상대방의 대화에 경청하기,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거 정확히 찝으신 거예요. 잘하고 계시는 거고. 칭찬을 많이 하고 사랑한다라는 표현 하지 마세요. 예. 6번은 하시면 안 됩니다. 칭찬 많이 해 준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칭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칭찬만 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칭찬도 좀 분류가 나뉩니다. 예. 칭찬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칭찬하는 법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를 해 드릴게요.